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조찬 북클럽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위대한 일은 없다. 위대한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문숙 작가님의 책이고요. 출판사는 샨티입니다. 삶이란 따스한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는 제스민의 꽃향기같이 달콤한 것이지요. 지금까지 수도원에서 수행하면서 스승에게 배운 것은 삶이란 장미의 과시와도 같아서 어디를 붙잡아도 아프고 움직일 때마다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삶이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건 스승의 말을 무조건 믿고 그렇게 선택한 당신의 삶이 그런 것일 뿐이지요.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내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우리 집 커피 테이블에 항상 놓여져 있는 책을 손에 듭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돌아온 사람의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직을 하면서 매일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지낸 것 같아요. 경력직이라 연봉도 높여서 왔는데 모르는 것 투성이에 언제 나의 무능력함을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경쟁적이었어요. 훌라후프를 처음 배웠을 때는 동네 골목에서 아주 캄캄한 밤이 될 때까지 훌라후프를 돌렸고요. 줄넘기를 처음 했을 때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도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줄을 넘었었죠. 근데 경쟁도 반복하다 보면 습이 되나 봅니다. 30 초반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경쟁적인 사람인데요. 주말에 즐기면서 하던 달리기도 경쟁자가 있으면 죽어라 뛰어다니고 누군가가 나보다 잘하는 것 같으면 슬그머니 질투심이 올라옵니다. 그 결과로 저는 저에 대해서 되게 높은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은 어디까지나 이상이니까 부족한 부분이 제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것 같으면 불안함이 고개를 쳐듭니다. 이직을 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반년 정도는 배울 것도 많고 적응할 것도 많다는 거를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속으로는 내가 너무 바보 같진 않은가? 너무 초짜 티가 나진 않는가? 라고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금 다른 시선으로 저의 상황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라는 허상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느라 힘들고 괴로워하기보다는 이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된다는 걸 허락할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다 내려놓는 것은 힘들죠.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씩 연습해 볼 수는 있어요. 모른다고 인정해 버리면 이 또한 얼마나 기쁘고 좋은 배움의 기회인가라고 상기해 봅시다. 허상에 붙들려 뭐에 씌인 것처럼 두려움만을 취사선택해서 보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대한 일은 없다. 위대한 사랑이 있을 뿐. 누구나 그렇듯 저는 어렸을 때는 대학생만 되어도 큰 어른이고 30살이 넘으면 아주 큰 어른으로 세상에 대한 밝은 눈이 있는 줄 알았어요. 더불어 저는 제 자신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상상했죠. 하지만 지금 나이가 되어 보니까 제가 어릴 적 상상했던 것과는 거리가 꽤 되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은 다니긴 하지만 그게 위인전에 나올 법한 위대한 일인 것 같진 않고 살아가기 위한 능력들은 갖추었지만 밝은 눈은커녕 오히려 안구 건조증을 달고 삽니다. 그러면 제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으려는 걸까요? 작가는 위대한 일은 없다. 오직 작은 일들만 있을 뿐이다. 그걸 위대한 사랑으로 하면 된다라는 글귀를 보고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라는 그 오래된
아주 오래된 믿음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실마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위대한 일만을 찾아다녔으니 지금까지 만날 수 없던 것이고, 위대한 일들을 못 찾는 내가 늘 못마땅했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평범한 자신이 가망없는 인간처럼 느껴졌던 거라고. 제 삶을 들여다봅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일상도 작은 일 투성이입니다. 아니, 작은 일 밖에 없습니다. 전철 타고 회사 가고, 아침 인사하고, 코드 쓰고, 문서 정리하고, 코드 리뷰하고, 점심 먹고, 동료들과 대화하고, 전철 타고, 다시 집에 가고, 남편과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그냥 그런 작은 일들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정말 오직 작은 일들만 있어요. 그렇습니다. 위대하고 큰 일은 없습니다. 오직 제 삶을 채우는 귀엽고 예쁜 작은 일들을 오늘도 내일도 위대한 사랑을 담아서 하면 됩니다. 우리는 숨을 나누는 한 몸입니다. 저는 때때로 누군가가 싫다는 감정이 드는데요. 며칠 전 아침 출근길에 전철을 탔을 때 옆 사람도 신경 안 쓰고 비집고 들어와서 제 발을 반쯤 밟은 남자를 보고 정말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오늘 퇴근길에는 만원 전철인데 유튜브 동영상을 보겠다고 손잡이도 잡고 있지 않은 여자를 보고 정말 싫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람 많고 복잡한 도쿄로 이사를 와서 터질 것 같은 전철을 매일 타다 보니 유독 전철 안에서 누군가가 싫어지는 것 같아요. 또 숨 쉴 때마다 채취며 잡다한 냄새를 다 같이 공유하는 상황이니까 생각만 해도 갑갑합니다. 이럴 땐 어김없이 이 책의 한 장, 너의 날숨이 나의 들숨이 되고가 생각이 납니다. 지하철 칸에 터질 듯이 들어찬 사람들이 다 같이 서로의 숨을 사실은 공유하고 있잖아요. 숨을 너무 공유한 나머지 산소 부족으로 머리가 아플 때도 있을 정도로요. 우리는 같은 인간끼리도 숨을 공유하지만 사실 다른 동물, 풀숲, 나무 등등 수많은 유기체와 서로 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내쉬는 산소는 우리의 들숨이 되고 우리의 날숨은 나무에게는 들숨이 되죠. 이렇듯 모든 유기체가 숨을 통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숨을 통해 서로의 생명을 나눈다고 볼 수도 있죠. 숨이 멎는다는 것은 곧 생명이 멎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니까 같은 숨을 나누는 동지끼리 너무 싫어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동물, 식물,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유기체들을 숨을 나누는 한 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내 몸을 아끼듯 모두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행복을 선택하자. 이 책에는 한 노신부가 히말라야에서 수행하는 요기를 찾아가는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노신부의 질문에 요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삶이란 따스한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는 제스민의 꽃향기 같이 달콤한 것이죠. 요기의 대답에 놀란 신부가 되묻습니다. 지금까지 수도원에서 수행하면서 스승에게 배운 것은 삶이란 장미의 가시와도 같아서 어디를 붙잡아도 아프고 움직일 때마다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삶이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지 않습니까? 요기는 대답합니다. 그래요? 그건 스승의 말을 무조건 믿고 그렇게 선택한 당신의 삶이 그런 것일 뿐이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고통의 면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고통이 가지는 두려움을 피하고 극복하려는 생존의 본능일 수도 있죠. 때문에 인생을 극복하는 대상이나 체념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수행요기가 말한 것처럼 삶을 보는 방식을 우리가 직접 선택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고통에 집중하기보다 행복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을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행복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저는 오늘도 사물의 좋은 면을 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기로 다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